최근에 난 판결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그 주택 임차인의 네. 갱신 요구권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실거주, 임대인의 실거주 그 부분에 관해서 입증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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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죠. 제가 또 공교롭게도 내일 모레 이제 3프로 TV에 네. 나가서 그 문제로 조금 인터뷰를 하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 좀 겸사겸사 드릴까 해서. 야, 네. 자, 이 판결 소개에 앞서서요. 제가 이제 갱신요구권 관련해서 제가 옛날 글 쓴 것도 있고 한데 이 벌써 이제 갱신요구권이 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오래됐네요. 벌써 이제 지금으로 연차로 치면 4년 차. 오래됐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법이 나오자마자 이거 그 입증 책임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진다라고 해서 관련 글을 쓴 내용도 있는데 자, 일단 법 자체가 이 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에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가지고 제 8호이랑 8호에 보면은 이게 실거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판결 취지를 보기 전에요. 한번 그냥 리걸 마인드 훈련 차원에서 한번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법 구조를 보시면은 일단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보장했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을 못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못한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거는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거절하는 사유 중에서 이제 실거주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입증 재판이란 것은 보통은 우리가 뭐 돈을 빌려줬다고 하죠.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내가 안 빌렸다. 안 이렇게 빌렸다. 이제 부인해가지고 만약에 다툼이 생기면 재판 갔을 때 빌려줬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빌려준 사람. 그렇죠. 빌려준 사람한테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통장. 차용증 같은 것도 내고 통장 거래 내역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바로 입증인데 이 보통의 재판에서 입증이란 것은 과거의 사실.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은 그게 재판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그러면 이제 거기를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차용증도 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실거주라고 하는 것은 너 이제 나가줘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 나가고 나서 들어올 거니까. 라고 해서 이제 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쟁이 되게 되면은 보통은 명도 소송으로 많이 이어져요. 그러겠죠. 세입자가 이제 그 실거주 안 할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버티고 있으면 세입자 이제 건물주가 집주인이 나가라 이렇게 해서 명도 소송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명도 소송 재판에서 이제 임대인의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어떤 돈 빌려준 것처럼 증거가 명백하지가 않죠. 내가 나중에 그렇죠. 들어올 나중에, 거야. 이렇게 되는 구조니까 증거가 미래. 좀 일반 재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온 요 판결의 1, 2심
같은 경우도 그냥 명도 사건에서 임대인이 나 들어가 살 거야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냥 주장만 하는 그런 정도만 가지고도 나가줘야 돼. 세입자는 갱신 나가줘야 거절할 수 돼. 있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고 봐서 세입자는 나가줘야 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 2심 판결 모두 그렇게 다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입법의 구조상 입증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고 그냥 임대인이 주장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나 실거주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내보내게 되면은 그 법 자체가 지금 약간 형해화되는, 그러니까 무력화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버리잖아요. 실제로 이제 실거주하지도 않는데 실거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냥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그 보장이라고 하는 그 취지가 좀 몰각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래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실무는 네. 나 실거주 할 거예요라고 하면 그냥 쓱 나가버렸어요. 미래니까. 그렇죠, 미래니까. 나중에 들어올 거야, 나 나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바탕에는 그렇게 해서 내 보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안 한다. 다른 사람을 세를 넣는다든지 해서 실거주를 안 한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이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바탕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 2심 판결처럼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실무 일반적인 패턴은 그래 나간다니까 들어온다니까 나가죠. 그러니까 들어온다라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 그게 이제 정말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 부러지게 드러나지 않으면 일단은 나가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세요. 진짜 아닌지 나중에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실무가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네.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대법원 그 23년도 12월 7일 날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제 불과 한 달 전이죠. 네. 요 판결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집주인이 이제 임차인 상대로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라고 해서 명도 소송을 이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입증 책임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그죠? 맞죠? 그렇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렇죠. 나 그냥 실거주 할 거야. 라고 해서 의사만 표명했다고 해서는 입증이 다 됐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정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의 마음속에 있는,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이 거절 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게 잠깐 이제 그 입증 책임의 특수성을 이제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존재를 추인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추인이 안 된 사안을 하급심에서 그냥 내보낸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해서 실거주 들어오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너 나가 임차인 나가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좀 잘못됐을 소지가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이제 추상적으로 사실은 이 판결이 판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그 임대인의 주거 상황이라든지 또 임대인이나 그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사회적 환경, 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조금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판단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판결을 이제
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나 실거주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의사표시만 해서는 의사표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래? 나는 그럼 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뭘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납득시킬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뭐 내가 사정이 여러하니까 뭐 직장 문제로 이제 이사를 와야 되고 또는 세금 문제로 여기 들어와야 되고 요런 또는 뭐 내 아들이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여기 들어와야 되고 그런 사정들을 조금 주장을 하고 입증을 더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냥 주장만 하지 말고요. 내가 실거주 할 거야라고 거기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그러니까 약간의 저는 법의 취지에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기존의 하급심 판결대로 한다면 실거주 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세입자는 예 이러면서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4년 보장한다. 2+2라 그러잖아요. 그 4년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 취지가 좀 몰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전에는 그 진짜 뭐 그런 타당한 이유 없이 나가라면 다 나갔네요. 그렇죠. 딱 뾰족하게 이게 거짓말하는 예를 들면 이제 말 바꾸기를 한다든지 지금 다른 세입자한테 넣으면 뭐 10억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때 한참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잘 설득이 안 되니까 나 실거주 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조금 이게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보통 세입자들은 그 소송이 무서워서 명도 소송을 당해야 되니까 무서워서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약간은 이제 의심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번 한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소송이 또 많았잖아요. 이런 손해배상. 네. 예, 이게 나갔다가 네. 이거 집주인 안 들어오고 임차인 났네. 네. 그래갖고 소송하고 막 받아내고 이런 게 많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전세 보증금이 한참 올랐을 때가 21년도일 겁니다. 네, 맞아요. 21년도, 22년도 이때가 많이 올랐는데 그로 인한 이제 분쟁이 작년에 많이 났죠. 네, 판결이라는 게 한 1년 걸리니까.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어쨌든 좀 그 잣대로 작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 그 임대차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중개를 한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에 좀 참작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그 주택 임대차의 특성상 뭔가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이 들어오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면은 여러 이제 일들이 꼬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사 날짜만 바뀌어도 뭐 아예 막 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도 해야 되지. 이거 짐은 어떻게 하면 애들 학교면 뭐 꼬이는 게 하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제 집주인 입장이 더 뭐랄까요 좀 이렇게 철저해져야 된다. 좀 더 명확해져야 된다. 그냥 내가 뭐 주인인데 너 말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들어온다는데 너 나가야지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갖고 설득을 하고 뭐가 납득이 안 되냐, 내가 뭘 보여줄까 이런 정도의 자세. 난 들어가려는데 뭐 직장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직장 보여주고 뭐 확인서 같은 거. 그렇죠. 세입자가 만약에 저 실거주 증거를 좀 대달라, 나는 잘 못 믿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냥 그걸 무시해 가지고는 나중에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입증의 그 책임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만약에 이제 지금 끝나는데 요 끝날 무렵에 그 실거주 마음이 없었다가 집주인 예를 들면 집주인이 이제 그냥 실거주 하니까 나가줘라고 해서 아무 입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거주 할 겁니다라고 해서 판사한테 뭐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이렇게 한다면 재판에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거주를 거절하려 그러면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는 실거주를 안 하려고 했다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뒤늦게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뭔가 입증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임대차 그 종료 무렵 세입자하고 이제 이렇게 다툼 있었을 때 연장하자 나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고무렵에 초점을 맞춰서 주장을 하고 실거주한다 그리고 실거주한다는 입증 증빙도 되고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판결을 두고 논란이 좀 많았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입증 책임의 정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입증 책임의 시점. 그거를 우리 일반적인 재판처럼 그냥 그 임대차 종료 당시에는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아무 입증을 안 하다가 재판 가서 판사한테 나 요렇게 요 증빙 봐라 나 실거주 할 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는 재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적극적으로 좀 예, 적극적으로 그때 해야지 그 당시 상황을 판사가 재판에서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자료 모아봤자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상당히 특수한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 재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향후 이제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임대차 종료 당시에는 실거주 안 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이제 부랴부랴 뭐 이렇게 증빙을 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부로서는 받아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그 실거주라는 게 한 달 아니야. 나 한 1년 있다가 들어가려고 한다. 네.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약간 애매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밖의 증거를 다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진짜 실거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애매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임대차 종료하고 한 달 있다 들어간다, 두 달 있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1년 있다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죠. 와, 하여튼 야 모르겠습니다. 네. 뭐가 맞는지.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판례상으로는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 좀 더 실거주할 부분에 대해서 주장과 그 걸맞는 입증 이런 부분을 임대차 종료할 당시 그 이제 악유가 분쟁이 생길 당시에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